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결혼을 석 달 앞둔 해숙은 예비 며느리 유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게 불편해요. 그냥 해숙 씨라고 불러도 되죠? 해숙의 손이 멈췄다. 전 준혁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해숙 씨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시집?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냥 남남으로 친척 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제가 해숙 씨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다. 아, 그리고 명확히 해둘게요. 전 친정엄마는 엄마지만 해숙 씨는 그냥 친척이에요. 선 좀 지켜주세요. 와인잔이 해숙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로 깨진 것은 유리가 아니었다. 해숙이 3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오만한 예비 며느리는 해숙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봄날부터 시작되었다. 4월 어느 화창한 오후 해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다. 58세의 평범한 주부. 그녀의 인생은 단순했다. 남편 태준과 아들 준혁. 그 두 남자가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 태준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분에 준혁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외아들 준혁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들렀다. 효자였다. 해숙은 더 바랄 게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며느리를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이제 30이 된 아들.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해숙은 매일 그 생각만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엄마. 응, 아들. 밥은 먹었어? 응. 엄마, 나 오늘 좋은 소식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해숙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무슨 소식인데?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해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말? 정말이니? 응. 여자친구 사귄 지 1년 넘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데려올게. 순간 해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30년을 키운 아들.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째가며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쪼들렸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찾았다. 그래. 어떤 애인데? 예쁘니? 엄청 예쁘고 똑똑해. 외국계 회사 다녀. 성격도 좋고. 나이는? 27. 오, 우리 준혁이보다 어리네. 이름이 뭔데? 장유진이야. 진짜 괜찮은 애야, 엄마. 전화를 끄는 해숙은 곧바로 작업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태주는 인쇄기 앞에서 작업 중이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준혁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대. 결혼할 것 같대. 태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응. 이번 주말에 데려온대. 부부는 그날 저녁 내내 며느리 이야기만 했다. 해숙은 벌써부터 미래를 그렸다. 착한 며느리와 함께 시장 가고 손주 안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여보, 나 좋은 시어머니 될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착한데. 나 시어머니한테 진짜 시달렸잖아. 그래서 더 잘해줄 거야.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줄 거야. 해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엄격했다. 밥은 꼭 아침 6시에.
차려야 했고 김치는 손맛이 없다고 혀를 찼다. 명절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일했다.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편하게 해줄 거야. 주말이 왔다. 해숙은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대청소, 거실, 안방, 준혁 방까지 구석구석 닦았다. 화장실 타일도 칫솔로 문질렀다. 창문도 깨끗이 닦았다. 금요일에는 시장에 갔다. 제일 좋은 한우 갈비를 샀다. 1등급이었다. 비쌌지만 며느리 처음 오는 날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나? 각종 채소와 과일도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토요일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탕. 해숙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간도 여러 번 봤다. 너무 짜면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됐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 찼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해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봤다. 머리를 매만지고 입술에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심호흡을 크게 했다. 엄마, 우리 왔어. 문을 열었다. 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장유진이 서 있었다. 첫인상은 완벽했다. 키가 165cm쯤 되어 보였다. 날씬한 몸매에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얼굴은 단정했고 화장은 세련됐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 해숙은 한눈에 알아봤다. 백화점에서 본 적 있는 300만 원짜리였다. 우리 준혁이가 정말 좋은 애를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유진입니다. 목소리도 또랑또랑했다. 발음이 정확했다. 해숙은 유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사진보다 100배 더 예쁘네. 자, 어서 들어와. 감사합니다. 유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양말도 깔끔했다. 거실로 들어온 유진은 주위를 둘러봤다. 해숙은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집이 좁은데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됐다. 집이 좀 작지?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으세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숙은 안도했다. 자, 앉아. 배고프지? 음식 준비했어. 식탁에 둘러앉았다. 태준도 작업을 멈추고 나왔다. 오, 유진이구나. 반갑다. 우리 준혁이가 자랑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편하게 있어. 여기가 내 집이야. 식사가 시작됐다. 해숙은 유진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유진아, 이 갈비찜 먹어봐. 우리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집었다. 한 입 베어 물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해숙은 놓치지 않았다. 맛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런 전통 음식 잘 안 해 먹더라고요. 순간 해숙의 미소가 굳었다. 저희 엄마도 요즘엔 간편식 많이 쓰시거든요. 시간도 없고.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말끝은 칭찬이었지만 뭔가 찝찝했다. 해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요즘 세대는 그렇지 뭐. 준혁이 어색함을 감지했는지 끼어들었다. 엄마 갈비찜 진짜 최고야. 유진아, 더 먹어봐. 하지만 유진은 몇 점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다. 대신 샐러드만 집어 먹었다.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많이 먹어. 해숙은 계속 권했지만 유진은 더 먹지 않았다. 식사 내내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해숙은 화제를 만들려 애썼다. 유진아, 준혁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1년 조금 넘었어요.
어디서 만났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요. 그래, 준혁이 첫눈에 반했다며?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짧았다. 해숙은 더 물어봤다. 유진이는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재밌어요. 우리 준혁이가 회사에서 일 잘하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연봉도 적당하고요. 해숙은 그 말에 움찔했다. 연봉이 적당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연봉 이야기를 하다니. 유진이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 아빠가 작은 인쇄소 하시고. 유진이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해숙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과일도 내왔다. 준혁과 태주는 소파에서 TV를 봤고 해숙과 유진은 마주 앉았다. 유진아, 결혼 생각하고 있지? 네, 준혁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착하긴 하지. 조건도 괜찮고요. 또 조건 이야기. 해숙은 속이 답답했다. 준혁이를 사랑하는 거지? 네, 물론이죠. 하지만 유진의 눈은 차가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의 눈빛이 아니었다. 저녁 6시쯤 유진과 준혁이 일어났다. 어머님, 오늘 감사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야, 다음에 또 와. 네, 그럴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유진을 보며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조건도 좋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다. 해숙은 남편에게 돌아갔다. 여보, 저 애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나는 괜찮던데. 예의도 바르고. 말은 예의 바른데 느낌이 차가워. 우리 준혁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해수가 첫 만남이라 긴장한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가.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연봉도 적당하고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트집 잡는 건가?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혁이 좋아하는 여자다.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다. 그렇게 믿으려 했다. 하지만 해숙의 불안은 예감이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전조였다. 다음 날 오전 해숙은 유진의 친정어머니 이경희의 번호를 찾았다. 준혁이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님. 저 준혁이 엄마 김혜숙이에요. 아, 혜숙 씨. 안녕하세요. 이경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사돈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결혼 준비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좋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아는 찻집에서 만나요. 다음 날 해숙은 이경희를 만났다. 강남의 한 고급 찻집이었다. 이경희는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해숙은 평소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왔다가 괜히 위축됐다. 해숙 씨, 오랜만이에요. 약혼식 이후 처음이죠? 네, 그렇네요. 둘은 자리에 앉았다. 이경희가 메뉴를 보며 말했다. 여기 허브티가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아, 네. 차가 나왔다. 이경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애들 결혼하니까 좋죠? 네, 저도 기뻐요. 우리 유진이 말 안 해도 잘해줄 거예요. 똑똑한 애거든요.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이가 워낙 독립적이고 똑똑해서 든든하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자기 주관이 확실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힘들게 대학 나왔는데 집에만 있을 순 없죠. 이경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들 낳으면 좀 봐주셔야죠. 해숙은 귀를 의심했다. 네. 유진이가 경력 단절은 절대 안 된대서 제가 걱정이에요. 아기 낳으면 누가 봐야 하는데. 유진이가 그러던데요. 육아는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결국 해숙 씨가 봐주셔야죠. 해숙은 충격을 받았다. 유진은 자신에게 육아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가 봐줄 거라고 말한 것이다. 근데 유진이가 저한테는 유진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해숙은 말을 멈췄다. 이경이에게 다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유진이가 예단 잘 받았다고 하던데 감사해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예단이 다들 그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 조카딸은 1,000만 원어치 받았대요. 해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사돈 어머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찻집을 나온 해숙은 한참을 길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진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에게는 한 말, 친정 어머니에게는 다른 말. 무엇이 진실인가? 며칠 후 해숙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해숙 씨,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누구세요? 저 유진이 회사 동료 박지은이에요. 지난번에 회식 때 뵀잖아요. 아, 그래. 기억나요. 반가워요. 유진 씨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박지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무슨 일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해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유진 씨가 시어머니 완전 호구 만들 거래요. 뭐라고요? 예단도 엄청 받아냈다고 자랑하고 결혼하면 시댁월 1회만 간다고. 박지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사실 유진 씨가 회사에서 말 많아요. 나는 절대 시댁 눈치 안 볼 거다.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냐고. 해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다. 혹시 제가 실례했나요? 그냥 해숙 씨가 좋은 분 같아서.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죄송해요. 좋은 일 앞두고. 박지은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라졌다. 해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호구로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해숙은 핸드폰을 들고 대학 동창 정숙에게 전화했다. 정숙은 대기업 인사팀장을 지낸 똑 부러지는 친구였다. 해숙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정숙아, 나 좀 만나줄래? 급해. 그래, 언제? 지금 당장. 1시간 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해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놨다. 유진의 오만한 태도, 차가운 말투, 이중적인 모습. 정숙은 차분하게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해숙아,
요즘 며느리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똑같이 계약 관계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저 애가 감정 없이 조건으로만 따지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정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아니? 너희가 보탠 3천만 원. 그거 증서 있지? 응, 준혁이한테 준 돈이니까 차용증은 안 썼는데. 아니, 준혁이한테 준 게 아니라 전세금에 보탠 거잖아. 그럼 유진이한테도 해당되는 거야. 그래도 혜수가 들어봐. 저 애가 원한 게 뭐야? 계약 관계. 그럼 너도 계약하는 거야. 정확하게. 정숙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첫째, 저 애가 원한 대로 다 들어줘. 월 1회 방문, 명절 번갈아, 육아 간섭 금지. 다 써. 그런데 둘째, 너희도 조건 달아. 3천만 원은 증여가 아니라 돼요. 1년 후 전액 상환. 못 갚으면 이자. 해숙은 눈이 커졌다. 그리고 양가 부모는 경제적 지원 안 함. 자녀도 경제적 지원 요구 안 함. 완전히 독립. 정수가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오히려 요즘 이렇게 하는 집안들 많아. 정숙이 해숙의 손을 잡았다. 해숙아, 내가 나쁜 거 아니야. 저 애가 먼저 선 긋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너도 선을 그어야 해. 그래야 저 애가 정신 차려. 근데 준혁이도 동의하게 만들어. 이건 준혁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 저런 며느리랑 평생 갈등하면서 살 거야? 해숙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볼게. 잘 생각했어. 내가 계약서 초안 만들어줄게. 그날 밤 해숙은 남편과 아들을 불렀다.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표정이 안 좋은데.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유진과의 대화, 이경희와의 만남, 박지은에게 들은 이야기. 모든 것을 털어놨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엄마, 설마 그럴 리가. 준혁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넌 유진이를 제대로 아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니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준이 끼어들었다. 준혁아, 내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저 애한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아빠까지. 준혁아, 우린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근데 저 애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니?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도 요즘 유진이한테서 이상함을 느꼈어. 뭐? 유진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해.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나중에 상속받을 거냐고. 해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엄마가 제안이 있어. 해숙은 정숙이 만들어준 계약서 초안을 보여줬다. 준혁은 천천히 읽었다. 엄마, 이건 유진이가 원한 대로 해주는 거야. 대신 우리도 조건을 다는 거지. 3천만 원을 갚으라고? 당연하지. 우리가 증여한 게 아니야. 너희 전세금에 보탠 거잖아. 유진이도 혜택 받은 거야. 준혁은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안 하면 평생 저 애한테 당하면서 살 거야. 내가 괜찮다면 엄마는 상관없어. 준혁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 이틀 후 해숙은 유진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우리 차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니. 언제요? 내일 저녁 어때?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좋아요. 다음 날 저녁 해숙은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유진이 정각에 도착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둘은 자리에 앉았다. 와인을 주문했다. 잔이 채워지고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다. 네, 무슨, 난 내가 싫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넌 우리 준혁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조건으로 선택한 거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일어서려 하자 해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 내 말 안 끝났어. 유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사에서 뭐라고 자랑했는지도 알아. 그게 넌 날 호구로 봤어. 처음부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근데 말이야, 준혁이가 널 좋아하니까 엄마로서 한 발 물러날게. 유진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해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도 계약서 쓰자. 내가 원한 대로. 유진이 서류를 펼쳤다. 가족관계 협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제1조 시댁 방문은 월 1회로 제한한다. 제2조 명절은 양가를 번갈아 방문한다. 제3조 육아는 전적으로 부부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 양가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며 자녀 부부 또한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자신이 원하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제5조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다. 제5조 전세금 지원금 3천만 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결혼 1년 후 전액 상환한다. 미상환 시 연 5% 이자를 부과한다. 이게 뭐예요? 돈 빌려준 거지. 증여가 아니야.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우리 남이잖아. 내가 그랬잖아. 시집도 안 가고 우리가 친척이라고. 해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남이면 돈도 남처럼 거래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1년 안에 못 갚으면 이자 붙여. 그리고 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결혼 없어.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준혁 오빠는 아세요? 당연히 알지. 준혁이도 동의했어. 내가 원한 게 이거잖아. 계약관계. 유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예상 밖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주는 건데. 해숙은 펜을 유진 앞에 내밀었다. 사인해. 아니면 결혼 취소. 유진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이미 회사에도 알렸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지금 와서 파혼하면 망신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린 계약관계야. 해숙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진아,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는 거야. 명심해. 해숙은 레스토랑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유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와인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조차 없었다. 그날 유진의 오만함은 처음으로 균열을 맞았다. 계약서에 사인한 후 한 달이 흘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씨는 화창했다.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한 달 전 해숙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1년만 버티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으면 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손질을 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감사해요. 문이 열리고 친정어머니 이경이가 들어왔다. 유진아, 준비 다 됐어? 응,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응. 이경이가 딸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시댁에서 잘해줘야 해. 너무 도도하게 굴지 마. 알았어, 엄마. 특히 시어머니한테 잘해. 나중에 애 낳으면 도움 받아야 하잖아.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해숙과 맺은 계약이 떠올랐다. 육아 간섭 금지. 경제적 지원 없음. 이미 선을 그어버렸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유진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입장했다. 버질로드를 걷는 내내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단상에 선 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다. 사랑과 책임, 가족의 의미.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객석을 둘러봤다. 해숙이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가 아니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준혁과 유진은 동시에 대답했다. 반지를 교환했다. 키스를 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패백 시간. 유진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로 향했다. 해숙과 태준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절을 올렸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해숙을 올려다 봤다. 해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잘 받았다. 해숙이 대추와 밤을 던졌다. 유진은 치마로 받았다. 형식적인 절차였다. 마음은 없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다. 유진과 준혁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준도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다. 해수가 애들 보내는데 뭐라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속삭였다. 계약서에 경제적 지원 없다고 했잖아. 우리도 선 지키는 거야. 해숙은 단호했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전세 2억. 준혁이 대출받은 1억, 유진이 모은 돈 4천만 원, 그리고 해숙이 보탠 3천만 원, 유진의 친정에서 보탠 3천만 원으로 계약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준혁이 신나서 짐을 날랐다. 유진도 따라 들어갔다. 집은 작았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신혼집 치곤 초라했다. 유진은 친구들 집이 떠올랐다. 친구들은 강남에 3억짜리 전세를 얻었다. 부모가 다 지원해줬다. 나만 이런가.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일주일은 행복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봤다. 준혁은 다정했고, 유진도 노력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준혁이 아침에 말했다.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미안해.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준혁이 출근하고 유진도 회사로 향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다. 출근길 1시간.
유진은 사람들에 치이며 버텼다. 회사에 도착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유진 씨 결혼했다며? 응, 지난주에. 신혼이네. 좋겠다. 근데 유진 씨,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유진은 자리에 앉았다. 업무가 쌓여 있었다. 신혼여행 간 일주일 동안 밀린 일들이었다. 상사가 다가왔다. 장대리,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해. 네. 점심시간. 유진은 동료들과 식당에 갔다. 유진아, 시댁은 좋아?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잘해주셔? 유진은 대답을 못했다. 결혼 후 해숙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해숙도 연락하지 않았다. 완전히 선을 그은 사이였다. 그냥 뭐 독립적으로 지내.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며. 시댁 눈치 안 보고. 동료가 부러워했다. 하지만 유진은 씁쓸했다. 저녁. 유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었다. 준혁은 아직 안 들어왔다. 야근 중이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를 켰지만 재미없었다. 외로웠다. 9시쯤 준혁이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응. 밥 먹었어? 라면 먹었어. 미안해. 오늘 진짜 바빴어.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유진이 물을 가져다 줬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가야 하나?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계약서에 월 1회라고 했잖아. 아직 한 달 안 됐어.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인데. 계약서대로 해. 그게 내 엄마가 원한 거잖아.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이틀 후 준혁의 어머니 해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준혁아,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준혁은 유진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여보, 엄마가 오래. 너 혼자 가. 뭐? 계약서에 나까지 가야 한다는 조항은 없잖아. 그래도 난 바빠. 회사 일도 밀렸고.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주말에 혼자 부모님 집에 갔다. 해숙은 아들을 반겼지만 며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다. 유진이는? 일이 있대. 결혼하고 처음인데 일이 뭐가 있어. 엄마 미안해. 해숙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갈비찜을 차려줬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거웠다. 엄마, 음식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엄마, 유진이가 말 안 해도 알아. 그 애가 안 오고 싶은 거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한 달이 지났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로맨틱한 신혼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카드 명세서를 보고 놀랐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어? 많이 나왔나? 450만 원이야. 준혁도 놀라서 명세서를 확인했다. 여보, 백화점에서만 200만 원 썼네. 내가 언제? 여기 봐. 명품관, 화장품. 유진은 기억이 났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쇼핑을 했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서 핸드백도 하나 샀다. 당신도 회식비로 많이 썼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슨 스트레스? 회사에서 일 많고 집안일 혼자 하고 당신은 맨날 야근하고. 목소리가 커졌다. 둘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내가 야근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왜 내가 혼자 해? 나도 하잖아. 주말에 청소하고. 주말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거야? 난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준혁은 대꾸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유진이 집안일을 더 많이 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도와준다고? 응,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유진아, 너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 안 나?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육아 간섭 금지. 경제적 지원 없음. 내가 원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도움 받겠다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뿌린 씨였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둘은 등을 돌리고 잤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출근했다. 유진은 지하철에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회사에 도착했다. 상사가 호출했다. 장대리 잠깐 와봐. 사무실에 들어가자 인사팀장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대리, 이번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어. 네. 결혼했으니 곧 출산 계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 하지만 저는 경력 단절 계획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1년을 준비한 승진이었다. 승진하면 연봉이 1,000만 원 오를 예정이었다. 그 돈으로 3,000만 원을 갚으려 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봐. 사무실을 나온 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칸막이에 들어가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생리가 늦어졌다.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했다. 2분 후 두 줄이 나타났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승진 탈락에 임신까지. 경력이 끊기면 안 됐다. 3,000만 원은 어떻게 갚는가.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유진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왜? 어디 아파? 여보. 유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다.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우리 아기 생겼어? 응. 와, 대박. 엄마한테 알려야지.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유진이 손을 잡았다. 잠깐만. 아직?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하지만 유진의 얼굴은 어두웠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지금 임신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승진도, 돈도, 자유도. 준혁은 이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데? 엄마, 우리 애 생겼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축하한다.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엄마, 기쁘지 않아? 기쁘지. 근데 준혁아, 육아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준혁은 말을 잃었다. 애 낳으면 연락해. 병원비는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당연한 거야.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2개월. 모든 게 예상과 달랐다. 로맨틱한 신호는 없었다. 독립적인 생활은 외로웠다. 경력은 끊길 위기였다. 그리고 갚아야 할 3,000만 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임신 3개월. 유진은 입덧으로 고생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속이 메스꺼웠다. 회사 동료들이 눈치챘다. 유진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일 수 없었다. 한 달 후 유진은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임신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래. 축하해. 그럼 언제 휴직 들어갈 거야?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빨리 정해. 업무 인수인계 해야 하니까. 유진은 자리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다. 동료가 다가왔다. 유진아, 임신했어? 축하해. 고마워. 근데 휴직 들어가면 복직 힘들던데. 우리 팀 김 선배도 2년 휴직하고 왔더니 자리가 없어서.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출퇴근이 힘들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할 때도 많았다. 서서 가다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다. 저녁 준비할 힘도 없었다. 저녁은 여전히 야근이 잦았다. 여보, 오늘도 야근해. 미안해. 알았어.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친구들은 신혼의 행복을 자랑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준다는 이야기, 주말마다 가족들과 외식한다는 이야기. 유진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었다. 임신 7개월. 회사에서 육아휴직 서류를 내라고 했다. 장대리, 출산 예정일이 3개월 남았으니 이제 정리해야지. 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며 유진은 눈물이 났다. 열심히 쌓아온 경력.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유진아, 건강한 아기 낳아. 응, 고마워. 복직하면 다시 보자.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복직은 쉽지 않다는 것을. 2년 후 돌아오면 자리는 없을 것이다. 회사를 나서는 길. 7년간 다닌 회사였다. 신입사원 때부터 열심히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했다. 그렇게 쌓아온 경력이 임신과 함께 멈췄다.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동네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반기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준혁이 일찍 들어왔다.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지? 응.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응. 하지만 쉬는 게 아니었다. 집에 있으니 답답했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다. 며칠 후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봐봐. 준혁이 명세서를 확인했다. 380만 원. 내 수입이 끊겼잖아. 당신 월급만으로는 빠듯해.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 내가 승진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승진은 언제일지 모르는 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결혼 10개월째. 유진의 배는 많이 불렀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날. 유진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500만 원. 준혁의 통장도 마찬가지였다. 적금을 해지해도 1천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우리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준혁도 고민에 빠졌다.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방법이 없어. 둘은 며칠간 밤을 새우며 고민했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일주일 후 해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진아, 다음 주가 약속한 날이네. 계좌번호 보낼게. 3천만 원 입금 부탁해. 유진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여보, 어머니한테서 문자 왔어. 준혁이 문자를 확인했다. 엄마가 진짜 받을 생각인가 봐. 당연하지. 계약서에 있잖아. 유진은 눈물이 났다. 여보, 나 친정에 부탁해 볼게. 그래, 해봐. 다음 날 유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유진아, 왜? 배는 괜찮고? 응.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얼마? 3천만 원. 뭐? 3천만 원을 왜? 유진은 사정을 설명했다. 전세금을 빌린 것, 계약서의 내용, 갚아야 하는 기한. 유진아,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받겠다고? 엄마, 내가 계약서에 사인했어. 너 미쳤니? 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해?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이경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유진아, 엄마가 뭐라고 했니? 시댁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도 못 도와줘. 엄마, 제발. 유진아, 넌 똑똑한 애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친정마저 등을 돌렸다. 며칠 후 유진은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유진아, 미안. 나도 전세 대출 갚느라 빠듯해.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사정 얘기해봐.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해숙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할 것이다. 약속한 날 전날,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배를 안고 준혁에게 말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가볼게. 뭐? 지금? 응. 직접 사정 얘기하고 용서 구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같이 갈게. 아니, 나 혼자 갈게. 유진은 배가 많이 나온 몸으로 해숙의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배가 불러앉기도 힘들었다. 해숙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해숙이 문을 열었다. 유진이? 어머니. 해숙은 유진의 배를 보고 놀랐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들어와. 유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해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해숙은 말없이 유진을 바라봤다. 3천만 원. 지금은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 그만뒀고 승진도 탈락했고. 알고 있어.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기 낳고 복직하면 꼭 갚을게요. 해숙은 차를 한 잔 내왔다. 유진아, 차 마셔. 감사합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해숙이 입을 열었다. 유진아, 나도 너처럼 며느리였어. 네.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눈치 받고 힘들었어.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난 며느리한테는 잘해주고 싶었어. 딸처럼 아끼고 싶었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넌 날 처음부터 적으로 봤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으로 봤지. 죄송해요. 유진아, 3천만 원은 천천히 갚아. 난 내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해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해. 가족은 거래가 아니야. 사랑은 조건이 아니야. 네. 넌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시댁 눈치 보기 싫다고 했고, 그래서 난 물러났어. 내가 원한 대로. 해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근데 유진아, 혼자서는 힘들어. 특히 아기 낳고 나면. 알아요. 나도 도와주고 싶어. 손주도 보고 싶고. 근데 넌 날 밀어냈잖아.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울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해숙이 유진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돌아가. 출산 준비해야지. 어머니, 3천만 원은 2년 후에 갚아. 그때까지 이자 없어. 대신 해숙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손주 잘 낳고 천천히 우리 가족이 되자.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해.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은 해숙을 껴안았다. 평생 거절해온 포옹이었다. 해숙도 며느리를 안았다. 그동안 힘들었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나한테 기대. 내가 도와줄게. 유진은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 후회, 두려움이 눈물로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왜 이렇게 오만했을까? 해숙 씨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2년 기다려주신대. 이자 없이.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역시. 여보, 미안해. 내가 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알고 있어.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유진은 준혁을 안았다.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뱃속 아이도 조용히 잠든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시어머니가, 남편이, 가족이 있었다. 해숙의 집을 다녀온 후 일주일이 지났다.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다. 유진은 배가 무거워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밤에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배가 당겨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3시, 유진은 아랫배에 느껴지는 통증에 잠에서 깼다. 으윽.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다. 가진통인가? 유진은 다시 누우려 했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통증이 왔다. 더 강하게. 여보, 여보. 유진이 준혁을 깨웠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진통 같아. 준혁은 벌떡 일어났다. 정말? 지금 병원 가야지. 잠깐만. 진짜 진통인지 확인해 봐야 해. 유진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쟀다.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왔다. 진통이 맞았다. 여보, 병원 가자. 알았어. 가방 챙겨. 준혁은 서둘러 입원 가방을 들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새벽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유진을 휠체어에 태웠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10분이요. 네, 입원실로 가시죠. 입원실에 누워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확인했다. 자궁경부가 3cm 열렸네요. 아직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요? 초산이시니까. 8시간에서 12시간?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긴 시간이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다. 30분 간격, 20분 간격, 10분 간격. 통증이 올 때마다 유진은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준혁이 손을 잡아줬다. 힘내, 여보.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진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오전 8시,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좁혀졌다. 유진은 땀범벅이 됐다. 간호사님,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 자궁경부가 7cm예요. 으악!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해숙이 들어왔다. 유진아. 어머니. 해숙은 준혁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 밤새 버스를 타고 왔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 손주 나오는데. 해숙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어머니, 너무 아파요. 알아. 나도 겪었어. 근데 곧 끝나. 조금만 참아. 해숙이 유진의 이마를 닦아줬다. 물을 먹여줬다. 허리를 주물러줬다. 어머니. 유진은 처음으로 해숙에게 진심으로 의지했다. 준혁도 좋은 남편이었지만 이 순간은 여자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출산을 겪은 어머니만이. 오전 11시 의사가 다시 확인했다. 완전 개대됐네요. 이제 분만실로 가시죠. 네. 유진은 분만대로 옮겨졌다. 해숙과 준혁은 밖에서 기다렸다. 준혁아, 유진이 잘할 거야. 네, 엄마. 내가 유진이한테 미안했어.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감정적이었어. 며느리한테 상처 줬어.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분만실 안.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밀어냈다. 자, 한 번 더. 힘 주세요. 으악. 잘하셨어요. 머리 나왔어요. 한 번 더. 으윽.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보여줬다. 작고 빨간 아기.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힘차게 울고 있었다. 아가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고 유진의 품에 안겨줬다. 우리 아가. 엄마 만나서 반가워.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다. 작은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반기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해숙과 준혁에게 간호사가 알렸다. 출산하셨어요. 아들이에요. 3.4kg. 우와. 준혁이 소리쳤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손주가 태어났구나. 잠시 후 유진이 회복실로 옮겨졌다. 해숙과 준혁이 들어갔다. 여보, 수고했어. 준혁이 아내를 안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응, 봤어. 진짜 예쁘더라. 해숙이 다가와 손주를 내려다봤다.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준혁이 닮았어. 어머니, 안아보실래요? 유진이 아기를 해숙에게 건넸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만나서 반가워. 아기가 해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유진아, 정말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산후조리 잘해야 해. 감사해요, 어머니.
유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더 이상 해숙을 남으로 보지 않았다.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해숙이 이미 와서 집을 깨끗이 정리해놨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미역국, 반찬들.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어제 만들었어. 넌 몸조리만 해. 감사합니다. 산후조리가 시작됐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기는 이 시간마다 울었다. 수유를 해도 금방 배고파했다. 기저귀는 끊임없이 갈아야 했다. 으앙, 으앙. 새벽 2시. 아기가 울었다. 유진은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다. 아가야, 왜 그래? 기저귀를 확인했다. 젖어 있었다. 갈아주었다. 그래도 울었다. 배가 고픈 것 같았다. 수유를 했다. 20분이 걸렸다. 다시 재울 무렵에는 새벽 3시. 유진은 다시 누웠다. 하지만 1시간 후 아기가 또 울었다. 으앙. 아이고.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너무 피곤했다. 유진아, 내가 할게. 해숙이 옆방에서 나왔다. 아기를 안아 달랬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넌 쉬어. 산후조리 중이잖아. 해숙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다. 자장가를 불렀다. 아기가 진정됐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거실로 나왔다. 해숙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 밤새 못 주무셨죠? 괜찮아. 이 정도는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아직 회복 중이야.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해. 해숙이 미역국을 끓여줬다. 유진은 한 그릇 뚝딱 비웠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젖 잘 나오게. 네.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점점 회복됐다. 하지만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다.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 밤에만 깨었다. 낮에는 곤히 잤다. 어머니, 이거 정상인가요? 응, 신생아들은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져. 언제쯤요? 100일쯤? 아직 2달이나 남았네요. 해숙이 웃었다. 육아가 원래 힘든 거야. 그래도 아기 키우는 재미가 있어. 어떤 재미요? 보렴. 저렇게 자는 모습. 안 예뻐? 유진은 아기를 내려다봤다. 곤히 자는 얼굴. 작은 손. 정말 예뻤다. 예뻐요. 그지? 그게 육아의 보람이야. 한 달이 지났다. 유진은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수유도 능숙해졌고 기저귀도 빨리 갈 수 있게 됐다. 아기를 달래는 법도 알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숙의 도움이 필요했다. 해숙은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다. 청소, 빨래, 요리. 유진이 쉴 수 있게 해줬다.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유진은 해숙을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해숙도 며느리를 꽉 안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그날 저녁 유진은 핸드폰을 들고 해숙에게 사진을 보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사랑해요. 해숙은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훔쳤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낸 따뜻한 메시지였다. 100일이 지났다. 아기는 많이 자랐다. 체중도 늘고 표정도 다양해졌다. 웃기도 하고 소리도 냈다. 까꿍. 유진이 놀아주자 아기가 깔깔 웃었다. 어머니 봐요.
웃어요. 그래, 많이 컸네. 우리 손주. 준혁도 퇴근하면 아기를 안고 놀아줬다. 초보 아빠였지만 열심히 했다. 아들아, 아빠 왔어. 아빠, 기저귀 좀 갈아줄래요? 오케이. 준혁은 서툴게 기저귀를 갈았다. 아기가 울었다. 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기저귀를 거꾸로 채웠어. 아, 미안.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유진은 1년 전을 떠올렸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숙에게 차갑게 대하던 자신. 해숙 씨, 남남 선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들.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아기를 내려다보며 유진은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다음 날 유진은 해숙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괜찮아? 네. 어머니한테 배운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해숙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고맙다. 주말. 유진은 서툴지만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다. 밥도 짓고 반찬도 준비했다. 해숙과 태준이 왔다. 어서 오세요. 우리 손주 어디 있어? 저기 자고 있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아기는 옆에 놓인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다. 자, 드세요. 유진이 찌개를 떴다. 해숙이 한 숟가락 먹었다. 맛있다. 우리 유진이 이제 요리도 잘하네. 정말요?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어. 유진은 기뻤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다. 식사 중 해숙이 말했다. 유진아, 그 3천만 원 말이야. 유진이 긴장했다.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면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네. 어머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이상하지.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꼭 갚을게요. 제가 복직하면.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이제 다 잊자. 우린 가족이니까. 네, 어머니.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아기가 깼다. 해숙이 안았다. 우리 손주 잘 잤어?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어머, 날 알아보나 봐. 당연하죠. 어머니가 매일 오시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올게.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았다.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가치를. 오만함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다시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관계는 더 단단하다. 유진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기가 돌이 됐다. 유진은 복직을 준비했다. 2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보, 다음 달에 복직해야 해. 그래, 준비됐어? 응. 아니, 솔직히 불안해. 2년 동안 일을 안 했잖아.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잘할 수 있어. 당신 원래 능력 있잖아. 고마워. 복직 일주일 전 유진은 회사에 전화했다.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진 대리입니다. 복직 관련해서. 아, 장 대리님. 잠시만요. 잠시 후 인사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장 대리, 오랜만이네. 복직 준비 중이지? 네, 그런데. 미안한데 원래 팀으로는 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 인원이 다 차서.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디로? 총무팀에 자리가 있어. 거기로 배치될 것 같아. 총무팀이요? 제가 하던 마케팅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어쩔 수 없어. 회사 사정이 그래. 싫으면 퇴사하는 수밖에. 유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총무팀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7년간 쌓아온 마케팅 경력. 하지만 2년 육아휴직 후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복직 첫날, 유진은 긴장하며 회사에 갔다. 총무팀은 구석에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합류하는 장유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이 업무를 설명했다. 비품 관리, 사무실 관리, 경조사 관리. 단순한 업무였다. 마케팅 전략을 짜던 유진에게는 너무 다른 일이었다. 장대리,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줘. 네. 점심시간. 유진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예전 팀 동료들이 옆 테이블에 앉았다. 유진을 보고 반가워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복직했다며? 어느 팀이야? 총무팀. 아, 그렇구나.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근데 너희는 뭐해? 우리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 하고 있어. 진짜 바빠 죽겠어. 유진은 씁쓸했다. 자신이 있었다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텐데. 그래, 힘내. 응, 너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해숙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됐어? 첫 출근. 힘들었어요. 유진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팀 이동, 단순한 업무,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상하겠다. 네. 제가 2년 쉬는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천천히 해. 어머니. 그리고 일이 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한 거야. 총무팀 일이요? 아니, 엄마로서 하는 일. 저 아기 키우는 거. 유진은 아기를 보았다. 아기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우리 아가. 유진은 아기를 안았다. 작지만 따뜻한 몸.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눈빛. 그래,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한 달이 지났다. 유진은 총무팀 일에 적응했다. 단순했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었다. 직원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사무실이 깨끗해졌을 때,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옛 팀장을 만났다. 유진아,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과장님. 총무팀은 적응했어? 네,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너 자리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텐데. 많이 변했네. 그렇죠? 응. 표정도 편해 보이고 뭔가 여유로워 보여. 유진은 미소 지었다. 아이를 낳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퇴근 후 유진은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카트를 밀며 매대를 둘러보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유진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결혼했다며? 응, 2년 됐어. 애는? 응, 돌 지났어. 와, 대박.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은 마트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너 회사는 어때? 복직했어? 근데 팀이 바뀌었어. 힘들겠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수진이 유진을 유심히 바라봤다. 너 많이 변했다. 뭐가? 예전엔 뭔가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워 보여. 유진은 웃었다. 그래. 응. 결혼하고 좋아진 것 같아. 좋아진 게 아니라 배운 것 같아. 뭘? 겸손함? 사랑? 그런 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너 시어머니 이야기하던 거 기억나?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남이라고. 선 긋고 살 거라고. 유진은 부끄러웠다. 그때 내가 정말 오만했어. 지금은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못 버텼을 거야. 그래. 응. 어머니가 애 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나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됐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사과했어? 응, 했어.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어. 다행이다.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헤어지기 전 수진이 말했다. 유진아, 너 정말 좋아 보여. 행복해 보여. 고마워. 나도 그래. 집에 도착했다. 해숙이 아기와 놀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장 많이 봤네.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도 샀어요. 고마워. 유진이 장을 정리하는데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아, 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래요?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애 돌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유진아, 주말에는 애 우리한테 맡겨. 너랑 준혁이 둘이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너희도 시간이 필요해. 부부끼리. 유진은 감동받았다. 어머니, 가족이 뭐야? 서로 돕는 거지.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했다. 여보, 나왔어. 응, 어서 와. 저녁을 먹으며 유진이 말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주말에 아기 봐주신대. 정말? 엄마가? 응. 우리 둘이 쉬래. 와, 고마우시다. 그러게.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아니, 내가 변한 거겠지. 우리 둘 다 변한 거야. 주말. 유진과 준혁은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를 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여보, 이렇게 둘이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1년 만인가?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야겠어. 응. 엄마가 진짜 천사야. 저녁에 집에 돌아갔다. 해숙이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재밌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뭘? 손주 보는 게 나도 좋은데. 아기가 잠든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또 고맙다고 하네.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요. 해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유진아, 너 많이 변했어. 네. 예전에는 날 멀리했잖아. 지금은 딸처럼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유진은 해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해숙 씨라고 부르고 남이라고 하고 선 긋고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유진아. 하지만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해숙도 눈물을 훔쳤다. 유진아, 나도 미안했어. 그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준혁도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유진은 몸이 이상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설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에서 테스트를 했다. 두 줄이 나타났다. 또 유진은 당황했다. 첫째가 겨우 돌인데 둘째라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계시잖아. 준혁도 있고 나 혼자가 아니야. 저녁에 준혁에게 말했다. 여보,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뭐? 정말? 응. 준혁이 환하게 웃었다. 와, 둘째야. 여보, 괜찮겠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나 또 휴직해야 해.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혁이 아내를 안았다. 여보, 일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걱정 마. 다음 날 해숙에게 알렸다. 어머니, 제가 또 임신했어요. 해숙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정말? 둘째가? 네. 어머니, 죄송해요. 또 폐를 끼치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손주가 늘어나는데 기쁘지. 하지만 유진아,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텐데 지금은 기대된다. 어머니가 준혁이가 가족이 있어서 2년 전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다. 가족을 거래로 받고 사랑을 조건으로 따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기다려주셨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 나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잘하고 싶다. 일기장을 덮고 유진은 미소 지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만했던 과거는 멀리 사라지고 행복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유진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둘째 임신 9개월. 유진의 배가 많이 불렀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여유로웠다. 첫째 때의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해숙이 옆에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배도 무거운데. 해숙은 첫째 민준이를 돌보며 집안일도 도왔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다. 사흘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됐다. 여보, 병원 가야 해.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 만에 아기가 나왔다. 으앙,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딸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작고 예쁜 딸. 완벽했다. 회복실에 해숙이 달려왔다. 유진아, 고생했어. 딸이라며? 네, 어머니. 우리 딸이에요. 해숙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예쁘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만들어주셔서 내가 더 감사하지. 퇴원 후 산후조리가 시작됐다. 해숙이 옆에서 도와줬다. 민준이도 돌보고 둘째 서연이도 챙기고 집안일도 했다. 한 달이 지나 유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장대리,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회사를 나서며 유진은 후회하지 않았다.
경력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다. 서연이가 100일이 됐을 무렵 유진은 통장을 정리했다. 2천만 원이 모였다. 주말에 해숙을 초대했다. 어머니, 이거.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2천만 원이에요.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해숙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유진아, 가져. 그 계약서는 진작에 찢어버렸어. 어머니, 우린 가족이잖아. 그 돈으로 애들 용품 사고 너희 생활비 쓰고. 유진은 해숙을 껴안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한 엄마가 물었다. 유진 씨는 시댁이 어떠세요? 저희 시어머니요? 정말 좋으세요. 부럽다. 저희는 간섭이 심해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됐어요.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를 밀어냈거든요. 엄마들이 귀를 기울였다. 근데 아이 낳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 전 정말 오만했어요. 시어머니를 남으로 받고 가족을 거래로 생각했어요. 한 엄마가 말했다.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며느리가 다가가면 받아주실 거예요. 조언 고마워요. 2년이 더 지났다. 민준이는 7살, 서연이는 5살이 됐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 모였다. 할아버지, 그네 태워줘. 그래, 우리 손주. 유진과 해숙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죠? 그때 전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결혼을 조건으로 받고 시어머니를 적으로 봤죠. 근데 아이를 낳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은 거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고마워, 유진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저 멀리서 민준이가 소리쳤다. 엄마, 할머니, 이리 와봐. 유진과 해숙은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유진은 3년 전을 떠올렸다. 레스토랑에서 해숙에게 던진 차가운 말들. 와인잔이 떨어지던 순간. 만약 해숙이 그때 포기했다면 유진은 혼자서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해숙은 기다려줬다. 오만함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다시 쌓을 수 있다. 유진은 이제 안다. 가족의 소중함을, 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겸손의 힘을 배웠다. 그리고 5년 후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는 7살이 됐다. 유진은 집에서 작은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숙은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왔다. 어느 날 유진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담을 쓰고 있어요. 오만한 며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겠어요 라고 써요. 해숙은 미소 지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겪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안 겪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유진아.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오만함은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다시 쌓는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